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우유 눈꽃 빙수를 배달시킨 A씨는 배달앱에 리뷰를 올립니다.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뜨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리뷰를 올린 A씨는 빙수를 시킨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허위 리뷰를 올린 A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 경쟁 카페에 대해 허위 리뷰 글을 올렸다가 업무 방해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해당 카페에서 빙수를 판매한 뒤로부터 자신 가게의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소상공인 분들 이런 배달 앱 리뷰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이렇게 허위 악성 리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로 도우지는 못할 망정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사실 이제 방송도 하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안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뭐 원고 아니면 피고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제 상대방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반은 제 반대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러지 않기로 해요. 올해 2022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로 해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은 착해서 악성 댓글 달고 막 그런 사람 없죠? 아니, 뭐 방송을 많이 안 하니까 악성 네. 댓글을 뭐 볼 일은 없기는 한데요. 또 모를 일이죠, 사람은. 네. 제가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 한 15년 넘게 겪어봤는데 참 착하십니다. 오늘 또 친절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 시절 저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엄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가정을 힘겹게 지켜오던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저는 엄마가 겪은 일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아버지는 이 일을 원망하면서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재혼했단 말만 전해 들었죠. 엄마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월세집을 구해 저를 힘겹게 키웠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는 함께 지내면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재혼한 분과도 이혼했던 것과 위암 수술 후 완치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딸내미가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아버지도 돌봐주지 않느냐? 건강이 안 좋아 직장도 잘렸다며 그간 대출받아서 사용한 수술비와 월 200만 원씩 부양료를 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는데 매월 200만 원씩 부양료를 드려야 할까요?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해 왔군요. 심정적으로 그렇네요. 힘드실 것 같아요.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해야 할 의무, 법률적으로 일단 어떻게 됩니까, 김서영 변호사님? 예, 우리 민법 제 974조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컨대 자녀의 배우자도 그러니까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혼인 생활 중인 부부간 부양 의무는 본질적인 부양 의무라고 해서 그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부양을 해야 하지만 다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서 그 정도나 순서에 있어서 좀 부부간 부양 의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구별을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네. 자, 부부 간에는 두 사람이 동등할 정도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양을 해야 되는 네. 1차적인 것인데 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건 아니고 네. 순서나 정도에 따라서 네. 다른 2차적인 정도로 부양을 해야 될 네. 의무다.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에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상호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성년의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일단 1차 부양 의무자, 즉 부양해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부양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네. 부양을 받을 자, 즉 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그 부양 의무를 지더라도 그 자녀가 현재 자기 지위에 상응하는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2차 부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현재 본인이 자녀가 현재 본인이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서영 변호사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사연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2차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사연자께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 생활비도 지원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월 200만 원을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부양료 청구를 이제 부인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버지가 부양을 받을 자가 네. 자신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일단 요거는 지금 충족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내 생활 수준이 어떤지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버지는 뭐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던데 그 지금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근데 지금 어머니 생활비도 부담하고 계시고 우리 김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넉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부양료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넉넉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버지가 생활 수준이 뭐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지금 아버지가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그동안에 폭행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본인이 그죠? 본인도 부양의 의무를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부양을 해달라는데 해야 합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의칙에 따라서 이제 부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그 부양을 받을 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로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간에 이제 부모와 부양 의무자인 자식 간의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모가 공공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를 해서 네. 우리 법원이 사례의 경우처럼 심각한 폭력 행위가 있고 자녀의 생계에도 돌보지 않은 그 부모의 경우에는 그 부양 청구권이 신의책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아버지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하신 거로는 보아서 그간 모아둔 자산이나 뭐 퇴직금도 보유할 여지가 있어서 자력이 있다고 할 소지가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 그간 학대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부양료 청구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주장해서 그 부양료 청구가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에서 네. 지금 아버지의 자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일단은 좀 살펴보기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연자의 아버지는 지금 치료비는 물론이고 과거 지출한 수술비까지 부담해달라고 하네요. 네네. 이럴 경우에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면 과거 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제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뭐 폭력이 없었고 자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도요. 네. 이제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이제 부양 의무가 설사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양료는 청구를 한 장래에 향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법원도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그 부양 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에 이제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좀 명쾌하군요. 네, 과거 네. 수술비는 부담하지 네. 않아도 된다. 네, 이건 좀 명쾌하게 답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부양료 부분은 신의 측에 반해서 부양료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네. 실제로 이 상황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이제 뭐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계가 인정이 네. 될 수가 있다면 네. 사실은 부양료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부양료가 지금 200만 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까지 인정되지는 않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사례를 보면 뭐 30만 원, 80만 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력이나 부모의 자력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2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자녀의 자력이 문제되긴 하겠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뭐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례가 워낙 이제 부모님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여서 그런 거니까요.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이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서든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